안녕하세요. 금나침반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생계대출을 받으신 분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전 시간에 제가 햇살론 생계대출로 해서 각 등급마다 가능한 금액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객님의 정보를 한번 올려볼 테니까 각자 한번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자, 오늘 안내해드릴 고객님은 현재 일반법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4대 보험이 되시고 정규직 직원이시고, 입사일이 2018년 11월 26일, 연봉이 3,200만원. 자, 이분은 연체 이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다 적을까요? 연체 이력 없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6등급. 자, 여기까지만 하면 대충 얼마까지 나오겠다라고 계산이 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대출 내역을 보니까 아파트 담보대출로 1억 1,400만원. 그리고 신차 할부로 2천만원. 그리고 신차 할부가 또 있네요. 차가 2대네요. 또 신차 할부 3,700만원. 그리고 캐피탈 2,500만원. 그리고 카드로 300만원. 네, 이렇게 있으신 겁니다. 자, 이전 시간에 제가 햇살론 생계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등급에 따라서 햇살론 가는 금액이 나온다고 했고, 이 신용보증재단의 등급은 이 신용등급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자, 신용보증재단의 등급을 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재직기간, 그리고 부동산 소유 여부, 그리고 연봉, 그리고 신용, 그리고 부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재직기간 18년도 11월 26일 12, 1, 2, 3, 4, 5개월. 재직기간 좀 짧네요. 그죠? 자, 부동산 소유 여부. 오, 아파트가 있어. 연봉 3,200. 일단 3,000이 넘으면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연봉 사이즈예요. 3,000에서 3,500 사이.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게 3,100에서 3,200, 아니 3,400 사이.
이걸 가장 좋아합니다. 왜? 생계자금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 금액 1,500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연봉 3,200만 원이. 자, 신용. 6등급이라고 얘기 드렸고. 부채 있는 대로. 부채가 좀 많죠? 뭐 어떻게 보면 신차 할부하고 담보대출 빼면 나머지 부채는 뭐 2,800밖에 안 되긴 하지만 문제가 이게 다 캐피탈하고 카드론이에요. 이번에 단점을 보면 뭐가 문제냐? 은행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이게 당연히 은행 대출이긴 하지만 신차 할부 얘도 은행에서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파트 담보, 차 담보 다 담보예요. 신용대출이 없다는 뜻이죠. 이건 제가 봤을 때 신용대출부터 받았으면 재직기간이 짧아서 문제네요. 이전 직장이 있었다면 신용대출을 먼저 신청했다면 은행 신용대출을 받고 신차할부를 받으면 됐을 건데 어디 뭐 사람 사는 게 뭐 그때 당시에 꼭 돈이 필요했겠어요?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차를 뽑았는데 이게 3,700이 연봉이 3,200인데 차담보로 가지만 은행에서 받아버리면 당연히 이것도 신용으로 포함이 돼 버립니다. 안 나오죠. 이건 어디서 받았냐면 이건 캐피탈. 대출이 많아요. 차야 판다고 치지만 뭐 팔기 전까지는 원금 이제 다 같이 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얼마입니까? 2,800, 5,000, 6,500에다가 8,500. 차가 2대 있을 정도면 뭔가 수입은 또 있겠죠. 집도 있으시고. 와이프분이 잘 버시나? 자, 이 정도 봤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 이걸 안 보고 가정했을 때 저는 이분 1,500을 예상합니다. 왜? 집 있죠. 뭐 신용 나쁘지 않죠. 부채야 많다지만 차 할부에 뭐 이 정도 부채는 뭐 크게 안 가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연봉이 3,000이 넘기 때문에 1,500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이분 처음에 상담했을 때 이 금액을 좀 예상했어요. 1,500 정도를. 이분은 1,5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비록 재직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재직기간이 굉장히 짧았지만 집이 있고 부채라고는 뭐 차량이고 나머지 캐피탈 이것뿐이었어요.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출은 많은데 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지는 않다는 그런 뜻일까요? 좀 깔끔하잖아요. 대출은. 비록 캐피탈 뭐 카드론이긴 하지만 뭐 여기 저축은행, 대부업, 현금 서비스 뭐 해가지고 대출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 총. 이 정도 깔끔한 편이에요. 거기다가 신용등급도 6등급으로 나쁘지 않고 이 정도 대출 받았으면 6등급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연체이력이 없고 재직기간이 짧긴 하지만 1,500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햇살론 조회를 해봤죠. 그런데가 붙었으니 이미 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햇살론으로 나온 금액은 1,200에 9.53%. 이렇게 된다면 신용보증재단 3,200이니까 600이 7등급이 나온 거예요. 가장 큰 요인이 이거죠.
재직기간. 재직기간이 짧아도 이게 있고 이게 괜찮으니까 1,500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오래 했으면 뭐합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데. 공부했어, 공부. 자, 이 내용만 잘 아신다면 대충 자신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금액은 이전 시간에 올려드린 유튜브 내용 보면 연봉 대비 등급에 따라서 얼마씩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직기간하고 부동산 소유 그리고 연봉.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알 수 있죠. 자, 이분의 경우는 뭐 1200 나온 거 그대로 다 이용하셨고요. 뭐 이용한 것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잘 이용하셨겠죠. 햇살론은 너무 간단해요. 솔직히 저희도 고객님한테 많은 거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것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무슨 대출이나 다 그러긴 하겠지만 솔직히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걸 아는 이유는 이분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구나 안 되구나 그걸 파악하기 위한 거고, 이거 외에 연체기록 이것만 물어보면 그냥 다 나옵니다. 이것만 알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올려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1200까지 가능하다는 것 알게 됐고 신청하고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나서 자금까지 이용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가 못 맞췄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힘이 빠지네. 자, 오늘은 햇살론 생계대출을 이용해서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맞춰보는 시간이 됐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